팩이 있습니다. 승무 89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일랜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가 FIFA 랭킹이 48위, 프랑스가 FIFA 랭킹이 3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트비아와의 홈 경기 평가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A매치 홈경기 1년간의 성적을 보시면 4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랑스와의 상대 전적은 1승 1무 4패로 상당히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소집 명단을 보시면 리버풀에서 백업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켈러 골키퍼를 비롯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수 도어티 선수 그리고 울버햄튼의 중앙 수비수 콜린스 같이 1부 리그 굵직한 클럽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몇몇 있는데 그 외에는 잉글랜드 2부, 3부 리그, 하부 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선수는 브라이튼의 공격수 에반 퍼거슨이라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라트비아와의 평가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의 홈경기에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이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A매치 1년간의 원정 경기 성적을 보시면 2무 1패로 이 승리가 없었는데 그 원정 경기가 모두 아일랜드보다는 FIFA 랭킹이 높았던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전에서 은바페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 역시 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냥 골키퍼가 네덜란드전에서 페널티킥 선방을 하면서 클린시트 경기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려와 달리 네덜란드와의 1차전을 무려 4대0 대승으로 장식을 한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네덜란드가 갑자기 식중독 이슈로 인해서 질병 여파로 핵심 공격수 코디 각포 선수를 비롯해서 핵심 자원들이 무더기로 결장이 되면서 네덜란드가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다이크, 나단 아케가 버티고 있는 이 네덜란드의 짠물 수비진을 상대로 프랑스가 무려 4골이나 뽑아냈기 때문에 프랑스 특유의 공격력이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번에 새롭게 프랑스 대표팀 주장으로 음바페가 선임이 됐다고 제가 18회차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언론에서 주장으로 선임이 되지 못했던 이 그리즈만 선수가 대표팀 은퇴까지 고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란듯이 논란을 잠재우고 그리즈만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즈만 선수의 선제골을 다름 아닌 이 음바페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팀 내 불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은바페가 주장으로서 첫 경기를 치렀는데 네덜란드를 상대로 2골 1도움 맹활약을 했고 반면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133위 라트비아와의 평가전에서 3대2 한 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트비아를 상대로 점유율을 70%가량 가져가면서 경기 내용은 압도를 했지만 라트비아에게 2골이나 실점한 수비는 굉장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21년 11월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예선 홈 경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짠물 수비 이미지가 꽤 강했던 팀인데 최근에는 A매치 5경기에서 실점이 9실점으로 이 무실점 경기가 몰타와의 원정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최근에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아일랜드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가 브라이튼의 젊은 공격수 에반 퍼거슨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 전력 면에서 대부분 잉글랜드 2부 리그, 3부 리그 소속 선수들이 많은 아일랜드가 프랑스와의 전력 차를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일랜드가 프랑스보다는 이틀 더 평가전을 일찍 치렀기 때문에 홈 경기 체력 이점이 있겠지만 프랑스 역시 네덜란드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카드 5장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체력 안배는 해놓고 아일랜드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번 경기는 아일랜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폴란드와 알바니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FIFA 랭킹이 22위, 알바니아가 FIFA 랭킹이 66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가 직전 체코 원정에서 충격적인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와의 상대 전적은 4승 0패로 굉장히 압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폴란드인데 최근에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소속팀 바르셀로나부터 골 감각이 주춤하고 있고 이 폴란드가 지금 감독이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바뀐 경기 스타일로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력적인 정비가 덜 된 모습을 직전 체코 원정에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르메니아와의 평가전에서 홈경기 2대0 승리를 거둔 이후에 첫 A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폴란드 전임 감독인 미으니에비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투박한 실리 축구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비판이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축구가 그러한 실리적인 축구로 결과를 가져가면서 월드컵 16강을 이끌었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는 잘 가져오는 이 폴란드의 색깔이었는데 이 새롭게 부임을 한 산투스 감독 체제에서 이 체코 원정을 떠나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한 폴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란드가 투박한 실리 축구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축구를 체코를 상대로 했는데 체코를 상대로 점유율을 64%나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체코에게 3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아직까지 사투스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추구를 하는 축구 스타일에 적응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독 교체에 따른 경기 스타일의 변화가 이번 알바니아전에서도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상당히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계속해서 수비 쪽에서 좋은 자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비 쪽에서 세리에 A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알바니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팀 컬러가 탄탄한 3백 수비가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란드가 직전에 상대를 했었던 체코보다도 오히려 수비 쪽에서는 유럽 5대 리그, 특히나 세리에 A 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원이 많은 알바니아이기 때문에 이 알바니아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 앞에서 폴란드가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의 공격 쪽에는 현재 스페인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어 있지만 이 과거 1부 리그 소속이었던 그라나다라는 팀에서 활약을 하는 우준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우준이 선수가 올 시즌 스페인 2부 리그에서 무려 20골 4도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우준이 선수가 이번 A매치에 소집이 되기 전에 리그 10경기에서 9골을 몰아쳤을 정도로 상당히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비록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국 리그, 소속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 자원이 있는 알바니아 역시 역습 한 방을 날카롭게 가져간다면 폴란드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는 이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알바니아에는 광주FC K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아산이라는 공격자원 역시 첫 승선을 하면서 반가운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아사니 선수도 소집이 되기 전에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려 3골 해트트릭을 하면서 맹활약을 하고 알바니아 대표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사니 선수의 깜짝 활약 역시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폴란드의 감독 교체에 따른 경기 스타일 변화, 그리고 직전 체코 원정에서의 폴란드의 저조한 경기력,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의 에이스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부진한 경기력, 그리고 알바니아의 수비진 퀄리티와 공격수 우주니의 좋은 골 감각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리스크에 비해서 현재 폴란드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나 몰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바니아의 승리까지는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알바니아도 자랑하는 핵심 수비수인 아탈란타의 짐시티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이번 A매치에 소집이 되지 않았고, 엠폴리, 세리에이 엠폴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스마일이라는 수비수 역시 부상으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자랑하는 100% 수비 전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측면 수비 쪽에는 알바니아가 라리가 세리에 A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발리우나 히사이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레반도프스키를 상대해야 하는 중앙 수비 포지션에서는 이러한 짐시티나 이스마일리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수비가 다소 헐거워졌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변픽으로 무승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체코의 경기인데, 몰도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도바가 FIFA 랭킹이 174위, 체코가 38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직전 페로제도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A매치 홈경기 1년간의 흐름이 2승 1무 4패로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니콜라에스쿠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페로제도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몰도바 대표팀은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스타 플레이어는 없는데 주로 몰도바 자국 리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이 몰도바 리그 팀들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셰리프티라는 팀이 있는데, 오히려 이 몰도바 대표팀에는 셰리프티 선수들은 별로 없고, 이 몰도바 리그 2인즈라고 볼 수 있는 페트로쿠브라는 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몰도바 대표팀에 많이 소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 페트로쿠브라는 팀 역시 몰도바 리그에서는 올 시즌 이 셰리프티를 상대로 오히려 1승 1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력 면에서 선수단 퀄리티가 이 셰리프티 못지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몰도바에서 주목할 만한 공격수는 이 다마스칸이라는 공격수인데, 이 다마스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셰리프티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이후에 세리에 A 토리노까지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시타르나 발베이크 같은 팀들에서도 활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페로제도전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한 니콜라 에스쿠라는 공격수와 더불어서 이 다마스칸이라는 공격수가 공격 원투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의 홈경기에서 깜짝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패트릭 시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전방 골 결정력 쪽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국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맹활약을 해주면서 폴란드를 3대1로 완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폴란드와의 홈 경기에서 날카로운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으로 재미를 본 체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코가 주포 공격수인 패트릭 쉬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 약화가 우려가 됐지만 오히려 자국 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쿠타나 츠반카라 같은 선수들이 측면에서 맹활약을 해주면서 폴란드를 3대1로 제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몰도바는 직전 페로제도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A매치 홈 3경기 1무 2패에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체코 역시 최근에 A매치 원정 6경기에서 비록 승리가 없지만 상대가 모두 유럽의 강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 웨일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팀들과의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몰도바의 최근 홈에서의 무승 행진과 체코와의 체급 차이를 극복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코에서 몰도바까지 원정 경기 비행 거리 역시 이 980km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원정 일정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체코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몰도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아제르바이잔의 경기인데 스웨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FIFA 랭킹이 23위, 아제르바이잔이 121등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웨덴이 직전 벨기에와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유럽 2024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이 교체가 된 벨기에인데 벨기에의 공격수 루카쿠에게만 3골을 헌납을 하면서 허무하게 홈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팀에 전격적으로 복귀를 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는 후반전 28분에 교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토트넘의 공격수 클루셉스키 선수가 벨기에전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클루셉스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체급 차이를 절실히 체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에게 패배를 하기 전까지 A매치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아제르바이잔인데 확실히 유럽의 강호들을 만나니까 이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팀도 이 자국 리그 최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카라바흐라는 팀이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카라바흐 소속의 이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제르바이잔이기 때문에 이 FIFA 랭킹에 대비해서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셰이다이프 선수와 다다슈프 선수가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미드필더 마무도프 선수가 그래도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한 골을 만회를 하면서 자존심을 세웠기 때문에 이 셰이다이프, 다다쇼프, 마무도프 선수의 발끝에서 뭔가 기대를 걸어야 하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1차전에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측면 자원인 토트넘의 클루셉스키 선수가 그래도 벨기에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아제르바이잔전에서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5연승의 상승세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체급 차이를 굉장히 심하게 느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웨덴이 벨기에를 상대로 슈팅 9개에 그쳤고 기대 득점은 0.55골, 굉장히 빈공을 보여줬지만 이 벨기에전 이전에는 스웨덴도 A매치 4연승을 거둔 상승세가 있었고 경기당 평균 2골씩을 넣어왔기 때문에 벨기에보다 한창 체급이 낮은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공격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벨기에와 오스트리아가 1승을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이 예선을 통과를 해서 유로 2024 본선까지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웨덴은 2연속 홈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원정을 다녀온 다음에 곧바로 스웨덴 원정 2연속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스웨덴이 다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4번 경기는 스웨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의 경기인데 오스트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FIFA 랭킹이 34위, 에스토니아가 109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직전 아제르바이잔과의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수비수 레알 마드리드의 알라바 선수와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스트리아이고 특히나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 맨유의 미드필더 자비처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스토니아는 직전 헝가리와의 평가전에서 원정 경기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나름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헝가리 원정에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골키퍼인 야코페인이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의 유스 출신 골키퍼인데 이 선수가 헝가리전에서 페널티킥 선방을 포함해서 7개의 선방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109위인 것에 비해서 A매치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직전 헝가리 원정에서도 비록 패배를 당했지만 한 골차 0대1 석패를 당한 에스토니아이고 헝가리에게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는 A매치 5승 2무 1패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보다 FIFA 랭킹이 높은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1승 1무를 거뒀을 정도로 에스토니아가 FIFA 랭킹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인 야코 페인이라는 선수가 직전 헝가리와의 평가전에서 페널티킥 선방을 비롯해서 7개의 선방을 보여줬는데 이 에스토니아의 골키퍼 야코페인이 아스날 유스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젊은 유망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망받는 에스토니아의 골키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에스토니아의 중앙 수비수인 파스코치라는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23세 이하 팀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비 쪽에서 젊은 유망한 자원들이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대하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스토니아가 상대를 했던 팀들 중에서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아제르바이잔과의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둔 오스트리아이고 에이스인 자비처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헝가리와 다르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 자원 쪽에 그레고리치나 오니시워, 아다무 같이 가용한 자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FIFA 랭킹에 대비해서 에스토니아가 나름 도깨비 면모가 있지만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여전히 체급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경기인데 헝가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가 FIFA 랭킹이 36위, 불가리아가 7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가리는 직전 에스토니아와의 평가전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산 현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마틴 아담이라는 공격수가 에스토니아와의 평가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A매치 데뷔골을 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 쪽에 라이프치히의 이선 자원인 소보슬라이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헝가리이고, 수비 쪽에서도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오르반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몬테네그로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내용 자체는 점유율을 63%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했던 불가리아이지만, 슈팅을 9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득점에 그치면서 몬테네그로에게 0대1 석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로 자국 리그인 불가리아 쪽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대다수인 불가리아이고, 공격 쪽에서는 그래도 데스포도프라는 루도고레츠의 공격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 중에는 그루에브라는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브레멘에서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인 선수단 퀄리티가 헝가리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헝가리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소보슬라이 그리고 오르반 같은 선수들이 공수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이 밖에도 유럽의 괜찮은 리그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로는 대한민국의 울산현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떡대가 굉장히 좋은 마틴 아담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에스토니아와의 평가전에서 데뷔골을 신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5대 리그 명문팀의 선수들은 없는데, 자국 불가리아 리그 명문팀인 루도 고레츠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원에는 그루에브라는 미드필더가 독일 분데스리가 브레멘에서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팀 짜임새나 조직력이 괜찮은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직접 몬테네그로전에서도 불가리아가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전방의 데스포도프를 제외하면 한 방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다소 부족한 불가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이프치히는 이선 쪽에 소보슬라이나 살라이, 그리고 미국 MLS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가즈닥이라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꽤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헝가리가 우세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헝가리도 최전방 공격적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틴 아담 선수 외에도 자국 헝가리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르가라는 선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선에 비해서는 최전방 공격 쪽에서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헝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에스토니아와의 평가전에서도 한 수 아래라고 볼 수 있는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제 아무리 평가전이었다고는 하지만 1대0 스코어는 상당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가리아의 팀 조직력과 헝가리의 이선에 비해 떨어지는 최전방 공격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이변픽으로 무승부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헝가리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빈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몬테네그로 쪽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테네그로가 FIFA 랭킹이 69위, 세르비아가 FIFA 랭킹이 29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테네그로가 직전 불가리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간판 수비수 스테판 사비치 선수가 불가리아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베테랑 공격수인 요베티치 선수 역시 불가리아전에서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결승골을 과정에서 기점 역할을 하면서 이름값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와의 홈경기에서 손쉬운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 2024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블라호비치 선수가 최근에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골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리투아니아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2경기 3골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트로비치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세르비아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역습으로 실점을 당할 뻔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세르비아가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실점 위기가 2번 정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역습에 실점을 할 뻔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도 직전 불가리아전에서 불가리아에게 점유율을 60% 이상 내줬지만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승리를 일궈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르비아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 몬테네그로가 역습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역습 상황에서 몬테네그로가 세리에 A 라치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마루시치라는 측면 자원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 선수가 세리에 A 라치오에서는 주로 측면 풀백 수비수로 나오지만 몬테네그로 대표팀에서는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측면 윙어로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마루시치의 공격 본능이 몬테네그로 대표팀에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베테랑 공격수 요베티치 선수가 불가리아전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가 전력상 우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몬테네그로도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몬테네그로의 중앙 수비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비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사비치 선수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몬테네그로이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외로 몬테네그로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와의 홈경기를 치르고 바로 인접해 있는 몬테네그로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몬테네그로가 불가리아 원정을 치르고 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몬테네그로 쪽이 피로도는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세르비아가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공격수 미트로비치 그리고 블라우비치 선수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이 선수단의 전체적인 퀄리티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리투아니아전에서도 액면가로는 최소 3골, 4골 이상은 넣고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2대0 승리에 그친 세르비아라는 점에서 충분히 몬테네그로의 탄탄한 수비 전인적 앞에서 고전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유고 연방 시절에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고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던 두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분리 독립 이후에도 서로에게 역사적인 악감정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라이벌리즘이 강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축구적으로는 서로에게 지고 싶지 않은 이 마인드가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더비 경기 성격도 조금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의 사비치를 필두로 한 수비진의 퀄리티 그리고 최근에 세르비아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골 결정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 픽은 충분히 가져갈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